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생강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을 단순히 향신료나 감기 예방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혈당 조절, 내장지방 제거,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생강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약재로도 사용되고 요리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그 효과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생강은 그 자체로도 작은 보약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특히 생강차를 자주 찾게 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외에도 생강이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하죠. 이 성분들이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소들의 활성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 결과 신체의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면서 지방이 더 잘 연소되도록 돕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강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체질적으로 위가 차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 혹은 식사 후에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생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소화불량이나 복통에 생강을 차로 끓여 마시는 민간요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죠. 그렇다면 생강은 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일까요? 생강의 특정 성분들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상승하는 현상인데 생강은 이러한 상태를 개선해 줌으로써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도 생강이 자주 추천됩니다. 또한 생강은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없는 지방이지만 우리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요소입니다. 생강은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해주고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장지방 감소에 기여하는데요. 생강을 섭취할 때 운동을 병행한다면 복부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강의 효능들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식품이지만 생강은 천연 아스피린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특히 생리통이나 편두통에도 생강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강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생강은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지만 각각의 섭취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생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생강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의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생강차를 끓일 때는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오랫동안 끓여서 진하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유효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물에 잘 녹아 나오므로 이렇게 우려낸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꿀을 첨가하면 더욱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꿀은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키면서 항염작용을 더욱 강화해줍니다. 두 번째, 생강초절. 일식집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생강초절임은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죠. 생강초절임은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데요. 생강의 매운맛이 위액 분비를 자극하여 소화가 잘 되도록 돕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이신 분들이 식사 전에 소량의 생강초절임을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분말도 섭취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강분말은 요리나 차에 첨가하기 쉬운 형태로 간편하게 생강의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말 형태로 된 생강을 이용하면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생강의 효능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만약 생강을 장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이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소분한 후 냉동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강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강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들. 생강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특정 음식들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들을 알면 일상 속에서 더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궁합이 좋은 음식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한국 전통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품으로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추는 비타민C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며 활성산소를 제거해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대추는 체내 독소 배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강과 함께 대추를 차로 끓여 마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생강 대추차는 생강과 대추를 얇게 썰어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꿀을 첨가하면 더 부드럽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대추와 생강은 모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특히 추운 겨울철에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 계피. 계피는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또한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생강과 성질이 비슷해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 계피차는 단순한 감기 예방 차원을 넘어 체질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손발이 찬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차갑고 굳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좋습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 꿀. 꿀은 예로부터 자연의 보약이라 불릴 만큼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생강과의 조합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꿀은 항염 작용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매운맛을 완화시키면서도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꿀차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자연요법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꿀을 첨가해 마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생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꿀차는 특히 목감기가 걸렸을 때 목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감기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 레몬.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탁월한데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감기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의 강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레몬의 상큼한 맛이 이를 상쇄시켜 더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강 레몬차는 만들기도 간단하고 기분 전환에도 매우 좋습니다. 레몬의 상큼한 향과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조화를 이루어 추운 날씨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피로 회복에도 좋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다섯 번째 마늘. 마늘 역시 생강처럼 항염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모두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고 항암 효과도 있어 일상에서 자주 섭취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늘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강과 함께 조리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시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을 함께 사용한 요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합니다. 생강과 마늘을 양념장으로 사용하거나 국물 요리에 첨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의 조합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추, 계피, 꿀, 레몬, 마늘과 같은 식품들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각자의 효능이 극대화되면서 우리 몸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과 부작용. 생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생강의 주요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의 일반적인 부작용 첫 번째, 위장 자극.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은 생강 섭취 시 속쓰림, 위통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강을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식사 후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속쓰림이 심하게 발생한다면 생강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일반적인 부작용 두 번째, 혈당 강화.
혈당 강하는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지만 당뇨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저혈당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져 어지럼증, 피로, 혼란 등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생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생강의 일반적인 부작용 세 번째, 혈액응고지연.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나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강 섭취를 조절하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2주 전부터 생강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생강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생강의 일반적인 부작용 네 번째, 임산부. 임신 후반기에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조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반 이후에는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이거나 조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 생강 섭취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의 일반적인 부작용 다섯 번째, 치질. 치질이 있는 사람들은 출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질이 있거나 출혈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생강 섭취를 피하거나 조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생강을 먹으면 오히려 도움되는 유형의 체질.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강의 섭취량과 방법을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생강 섭취법을 알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먹으면 도움되는 체질 첫 번째, 냉성 체질. 생강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따라서 냉성 체질인 사람, 즉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이들은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냉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생강차를 마시거나 요리에 생강을 첨가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먹으면 안 되는 열성 체질. 반대로 열성 체질인 사람들은 생강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몸을 덥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내 열이 많은 사람들은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열이 더 상승하여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땀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생강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가끔씩 생강차를 마시거나 요리에 소량으로 사용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강을 먹으면 도움되는 위장이 약한 체질. 위장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생강을 적절히 섭취하면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더부룩한 느낌을 줄여주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이 매우 약하거나 위험이 있는 사람은 공복에 생강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을 식후에 소량씩 섭취하면 위장을 보호하면서 생강의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강을 먹으면 도움되는 혈압이 높은 사람. 생강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환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생강을 꾸준히 소량씩 섭취하되 혈압 변화에 주의하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생강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섭취 시 주의사항. 생강의 효능을 최대로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생강을 섭취하는 경우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3찌 이하로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복에 생강 섭취주의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가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은 생강을 공복에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식사 후에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는 입덧 완화에 생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임신 후기에는 생강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 생강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생강을 통한 질병 예방 및 치료 첫 번째, 감기와 겨울철 기관기 보호. 생강은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은 체온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항균 작용을 통해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감기 예방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해 감기를 예방합니다. 특히 감기가 유행하는 가을과 겨울철에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감기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감기 초기에 생강을 섭취하면 기침과 목의 염증을 완화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감기로 인해 몸이 차가워졌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회복시키고 발한 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기침, 가래, 목 통증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인데요. 생강차나 생강을 넣은 요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도의 염증을 줄이고 목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염증성 질환이나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생강은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관절염 증상이 개선되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생강은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 발생하는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섭취한 사람들은 운동 후 근육 통증이 덜하고 회복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의 다양한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약해보면 생강은 감기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화기 건강에도 탁월하여 소화불량이나 위장염, 메스꺼움을 완화하고 멀미를 예방할 수 있죠. 또한 관절염이나 근육통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유익합니다.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생강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여러 종류의 암 예방과 항암 치료 중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암 예방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언제나 건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